척추 질환이라는 거는 퇴행성 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노화에 준하는 얘기거든요. 이미 노화가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노화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근력이라고 그러죠. 복근이랑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깨만 살짝 들어올리는 이렇게 깔짝깔짝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깔짝깔짝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깔짝깔짝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고,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손발이 차가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액순환이 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단 원인이 돼서 허리 통증을 유발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고무줄을 생각해 보시면, 고무줄이 따뜻할 땐 이렇게 늘리면 쫙 이렇게 잘 늘어나지만 차가운 고무줄은 이렇게 늘리면은 여기 사이에 살짝 이렇게 찢어지면서 맞아요. 손상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몸의 디스크나 근육, 인대 이런 것들도 추워지면 좀 손상을 잘 받게 되고요. 이때 움츠리게 되는 자세가 이제 몸을 경직시키면서 또 통증을 유발을 하죠. 온천에서 목욕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협착증이 있거나 이런 환자분들은 목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협착이 있어서 신경이 좀 막혀 있는 부분에 순환도 좀 도와주고, 그래서 통증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스트레칭도 좀 마찬가지로 해서 근육과 인대를 자꾸 풀어주시는 게 좋고, 수분 섭취나 영양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근육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지 근육량이 좀 유지가 되면서 척추가 불안정성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척추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실제적으로 걷는 거나 뭐 이렇게 다른데 근육을 운동하는 것보다 우리 코어 근력이라고 그러죠. 복근이랑 허리 근력을 강화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허리가 아파지는 원인이 척추가 이렇게 불안정해져서 그래요.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주변 근력을 키워주면 흔들리는 거를 잡아주면서 통증을 좀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크런치라는 운동인데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쉽습니다.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부담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 고개를 살짝 깔짝 드는 건데요. 주의할 점은 여기 등이 땅바닥에 딱 닿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떨어지는 순간 허리에 좀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등을 땅바닥에 딱 대고 어깨만 살짝 들어올리는 이렇게 깔짝깔짝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깔짝깔짝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깔짝깔짝 운동하는 게 굉장히 좋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손을 머리 뒤로 대고 있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크런치를 이런 자세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목 근육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면서 목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머리를 깍지를 딱 껴서 목이 딱 긴장되지 않도록 이렇게 구부려 주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이 엎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엎어져 있는 사람이 이렇게 팔과 다리를 이렇게 뒤로 들어 올리는 게 요게 운동 자세입니다. 엎어진 상태에서 슈퍼맨처럼 팔과 다리를 앞뒤로 이렇게 쭉 뻗어 주시고, 그 상태에서 뒤로 이렇게 팔다리를 제쳐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배만 땅에 닿도록 하시는 겁니다. 요거를 제가 사진을 환자분들한테 항상 보여드리면 이거 절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100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 꼭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깔짝깔짝 요것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노화에 준하는 얘기거든요. 이미 노화가 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노화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되기 전에 잘 관리를 하고 하면 노화를 좀 늦출 수는 있지만, 이미 노화가 된 거를 다시 역행시킬 수는 없죠. 보존적 치료는 우리 염증을 좀 감소시키는 치료가 되고, 원인을 치료하는 거는 이제 병변 자체를 제거하거나 어떤 구조물을 삽입을 해서 해결을 하는 치료가 되겠죠. 이런 보존적인 치료, 약물 치료든지 주사 치료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이런 신경 성형술이나 이런 것들이 분위기를 좀 좋게 하는, 그래서 신경이 좀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거에는 모든 구조물을 다 노출을 시켜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고 수술을 했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내시경으로 딱 병변 부위에만 접근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게 척추 내시경 치료가 되겠습니다. 구조물을 명확하게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구조물에 접근을 해서, 이게 보면 요 앞에 있는 게 뼈 디스크에 해당하고요. 여기가 이제 신경, 여기로 들어가야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길에 따라서 여기 길에 이제 근육도 있고 피부도 있고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는데, 걔를 다 옆으로 제쳐야지만 여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업을 하는 부위는 여기인데 다른 부위도 손상을 많이 받게 됐었죠. 근데 이제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피부나 근육을 많이 손상
손상을 주지 않고 이렇게 구멍만 뚫어서 병변 부위에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접근을 해서 수술을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변 손상이 적어서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좀 적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시야는 갈수록 좁아져요. 틈으로 작업 부위를 봐야 되는데 이 틈을 많이 넓혀야지만 내가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을 많이 줘야 되죠. 이 내시경 수술을 하면 이 눈이 카메라 끝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쪽에 손상을 많이 주지 않더라도 굉장히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어요. 시야가 넓으니까 아무래도 수술도 좀 더 섬세하게 할 수가 있고 그렇죠. 네, 손상도 좀 덜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상처가 작기 때문에 통증이 작고 회복이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래서 병변만 해결하는 이런 수술이 가능하다 보니까 입원 기간이 좀 짧아지죠. 예전엔 뭐 일주일 넘게 입원해서 막 실밥 뽑고 퇴원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퇴원해서 일상생활로 좀 빨리 복귀를 할 수가 있다. 그게 장점이고요. 제가 또 두 번째로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양방향 내시경을 하게 되면 한쪽에서 물을 계속 틀어가지고 물이 들어가고 반대쪽으로는 물이 나오는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라고 하는데 이제 물이 들어가고 나오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세척을 합니다. 우리가 척추 수술하고 나서 감염되고 모든 수술이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렇게 감염이 되면 굉장히 예후가 안 좋거든요. 물로 계속해서 씻어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굉장히 낮아요. 감염 위험이 낮다는 게 연구 결과로도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수척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선생님과 신뢰관계를 잘 쌓아가지고 치료 방향이 됐을 때 어떤 점이 내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들은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아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아직 병원을 오시기가 두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막바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존적인 치료로도 90% 이상에서는 좀 호전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방문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